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재무회계에 관련된 궁금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재무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원장님들과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 우리 원장님들한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이렇게 정보가 공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 공시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냐면 어린이집의 시설이라든가 설치 운영자라든가 그 보육 교직원에 관련된 기본 사항들이 공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법에 의하면 보육 과정에 관련 것도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입 지출에 관련된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결산 이런 어떤 재무 회계에 관련된 사항도 공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회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집을 좀 더 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 회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재무 회계 관리에서 어떤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투명해야 되죠. 그다음에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재적소에 우리가 지출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무 회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있는 어떤 기본적인 특성 또 원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재무 회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사례는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원장님들이 잘못 기록된 우리가 지출 결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느냐 하면 첫 번째, 사무원으로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네, 원장님이 아닌 이 사무원으로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대답은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 운영 관리에 관련된 필요한 어떤 규정을 제정하기도 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또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무를 우리 원장님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무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직원에 의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따라서 우리가 의임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 및 지출 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를 우리가 소속 직원에게 의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임할 수 있대 우리가 의임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장님이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수당은 어떤 몫으로 지출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지출 결의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육 활동비, 또 수익자 부담 경비, 적립금, 상황 반환금, 뭐 기타 우리가 얘기하는 재산 조성비, 또 관연도 지출비, 잡지출, 예비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보육교직원의 명절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명절 수당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네, 복리후생비로 지출 처리하는데요. 네, 우리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216목에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 서비스 지급비로 교직원의 건강검진비, 그다음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에 해당이 됩니다.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수당은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지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호자가 필요경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현금 수납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호자가 우리가 필요경비를 납부할 때는 우리가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행하고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현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보육 아동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보관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 명이 현금 수납을 했을 경우에는 개개인으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괄 입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납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첨부해서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입 처리해야 합니다. 영여부의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필요 경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하게 현금 수납을 한 경우에는 수납 영수증 발행하고 그다음에 바로 원장님은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아이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입학준비금과 전자출결 테크 비용을 별도로 수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대답은 준비금 수납을 할 때 별도로 전자출결 테크 비용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준비금에는 우리가 상해보험료라든가 피복료 구입비, 그러니까 원아들의 어떤 체육복이라든가 가방, 수첩, 명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전자출결 테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출결 테크 비용을 별도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입학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납했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다시 부모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재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재구매하는 경우의 비용은 우리가 수납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여부의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신입원화 입학준비금을 2월에 수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신입원화 입학준비금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3월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2월에 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선수납한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21년도 기타 필요 경비 항목으로 세입 처리를 한 후에 올해 22년 회계로 2월해야 합니다. 2월 시에는 전년도 2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필요 경비 항목으로 우리가 계상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계상이라는 거는 계산해서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2월에 수납한 경우에는 22년 회계로 2월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1년도 기타 필요 경비 항목으로 세입 처리한 후에 우리가 22년 회계로 2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부의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의 사회보험료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네, 대답은요. 대표자의 사회보험료, 우리가 얘기한 4대 보험이 있겠죠.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대표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원장이거나 또는 보육교직원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등록되어서 근무하게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네,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된 휴대폰 이용료를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는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원장님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 명의로 우리가 휴대폰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한 대에 하나에서 이용료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책을 좌산취득비 721목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재산 목록에 포함하여서 관리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이용료를 지출하는 휴대폰은 기기를 구매해서 월 이용료를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감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네, 대답은 지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제38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은 보육교직원의 교육 연수비를 어린이집 운영통장에서 계좌 이체한 후에 계좌 이체증만 출력하여 서류를 보관하였는데 계좌 이체증으로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출을 하게 되면 저희는 지출한 거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의 전용 체크 또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계좌 입금으로 하고 지출할 때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든가 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증은 영수증과 같이 품명이라든가 단가, 수령 등과 같은 세부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연수라든가 연구비 몫으로 지출 시에는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고 이외에 교육 연수 보고서라든가 또 교육 이수 확인증 또는 교육비 납부 영수증과 같이 첨부해서 지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로 통학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매월 차량 할부금을 자산 취득비로 지출 처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 시에 어린이집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자산 취득비로 차량 할부금 지출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통해서 취득하게 된 자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표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명을 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어린이집 회계에 귀속된 재산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부족으로 인해서 21년도 12월에 지급하지 못한 원장 급여를 22년 3월에 기타 운영 명목으로 지출 처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소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또 원화가 차지 않아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들이 교사들의 인건비는 지출을 하지만 당사자인 원장님의 월급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월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부족으로 인해서 당해년도 보육교직원, 특히 우리가 원장님, 뭐 다른 교사일 수도 있겠죠. 지급하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예산 편성 시에 이를 반영해서 원장 급여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연도 지출임을 부기해서 지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에서 우리가 원장급여라고 하는 그 명목에서 저희가 지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급식, 간식, 재료비로 연장반 영유아의 저녁 급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연장 보육 시간에는 급식과 간식 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연장 보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급식과 간식을 의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다만 연장 보육 시간에 제공되는 아침, 저녁 급식비는 필요시에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서 급식, 간식 제공에 필요한 필요 경비를 수납하여서 지출 처리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해서 보조하고 있는 연장 보육료 수입에서 지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 퇴직급여나 퇴직 적립금 통장에서 바로 이체하거나 지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 교사들이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바로 통장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겠죠. 이 어린이집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시에 퇴직급여 또는 퇴직 적립금 통장에서 적립금 처분 수입 목으로 운영비 통장에서 세입 처리한 후에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목으로 세출 처리해야 합니다. 영유아보호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저희가 재무회계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재무회계 관리를 하면서 좀 머리가 굉장히 아픈 그런 어떤 그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 좀 재정이 좀 넉넉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지출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지출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또 재정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경우에는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가 재무회계 관리를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투명해야 된다는 것과 또는 적정하게 우리가 지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어떤 그 경영자의 어떤 윤리성 이런 것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법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힘내시고요. 늘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